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3대3 무승부로 경기를 끝났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승리를 위해 주전 멤버들을 대거 선발로 출전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5일 오후 8시 30분 카타르 아라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말레이시아와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카타르 조별리그 2조 3차전을 준비 중입니다. 경기에 앞서 클린스만호는 말레이시아전 선발 베스트 11을 공개했습니다. 조현우가 골문을 지켰고 김태환, 김민재, 김영권, 설영우가 백사를 구성했습니다. 중원엔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 이강인이 배치됐고 최전방에 조규성과 손흥민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클린스만호의 베스트 11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조별리그 2경기 라인업에서 골키퍼만 변화를 줬습니다. 김승규가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하차함에 따라 2차전 요르단전 때는 조현우가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바레인전과 비교했을 때 3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단 3명만 바꿨습니다. 센터백 정승현 대신 김영권이 나왔고 부상으로 빠진 이기재를 대신해 김태환이 선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중원에선 박용우가 빠지고 정우영이 선발로 출격합니다. 이는 지난 24일 일본이 인도네시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8명을 로테이션한 것과 크게 대조됩니다. 반드시 말레이시아를 잡겠다는 클린스만 감독의 의지를 보여주는 라인업이지만 한국 축구 팬들의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승전까지 간다면 말레이시아전을 포함해 5경기를 더 치러야 하는데 로테이션의 부족으로 선수들의 체력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경기 간격이 3-4일 정도로 짧아지기에 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핵심 선수들이 지쳐 대회 후반에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또 옐로카드 트러블도 클린스만호가 현재 직면 중인 문제이다. 지난 조별리그 2경기에서 한국은 총 7명의 선수들 박용우, 김민재, 이기재, 조규성, 손흥민, 황인범, 오현규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대회 규정상 각기 다른 2경기에서 경고를 받아 옐로카드가 2장 누적된 선수들은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받습니다. 말레이시아전 선발로 나선 손흥민, 조규성, 김민재, 황인범이 카드를 받으면 16강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려 속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로테이션과 카드 관리에 신경 쓰다 경기력 저하가 나타나는 것보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수하더라도 말레이시아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전반 스코어는 1-0이었다. 전반 21분 코너킥 상황에서 정우영이 강력한 헤더 슈팅을 날렸습니다. 말레이시아 골키퍼 아마드 하즈미가 몸을 쭉 날려 걷어냈습니다. 슈퍼세이브인 듯 했으나 비디오 판독 VAR 끝에 정우영의 골이 인정됐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전반 1골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상대의 과격한 태클에 걸려 여러 차례 쓰러졌습니다. 전반 8분부터 말레이시아 수비수 도미닉 탕이 이강인을 향해 발을 높게 들어 태클했습니다. 이강인은 공중에 붕 떠 그대로 떨어졌고 상당히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칼리드 살레 알 투라이스 주심은 아무런 카드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도 말레이시아 수비수에게 주의를 주는데 그쳤습니다. 이후에도 이강인은 상대의 깊숙한 태클에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심은 전반 동안 말레이시아 선수들을 향해 단 한 장의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고를 받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전반 19분 이재성이 상대 공격을 저지하다가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전반 동안 한국은 옐로카드 1장을 얻었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이날 경기 전반 동안 1장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지만 계속 아쉬운 장면만 만들어내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판정의 불리함 속에서도 한국은 전반 1-0 리드를 잡았습니다. 기선을 제압한 상태로 후반전을 맞이한 한국이었지만 오히려 일격을 당했습니다. 후반전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달라진 말레이시아의 기세에 당황하더니 후반 7분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황인범이 박스 근처에서 상대 압박에 공을 뺏겼습니다. 흐른 공을 따낸 파이살 할림이 포기하지 않고 김민재를 벗겨낸 뒤 정확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은 후반 17분 역전골까지 허용하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역습 기회에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렸고 설영우가 박스 안에서 이를 끊어내려다가 발로 상대를 가격했고 비디오 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키커로 나선 아리프 아이만 하나피가 침착하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 37분 이강인이 먼 거리에서 날린 왼발 프리킥이 상대 골키퍼 자책골로 연결됐고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이 페널티킥으로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대로 한국이 우여곡절 끝에 조1위가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종료 직전 로멜 모랄레스에게 동점골을 헌납하며 또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한국은 3대3 충격적인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며 조2위가 됐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종료 휘슬이 불리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로써 1승 2무 승점 5를 기록한 한국은 우여곡절 끝에 2조 2위가 됐습니다. 대참사는 피했지만 대망신임에는 틀림없다. 한국은 아시안컵 최약체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3골이나 내주며 졸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전날 한 외신 기자는 한국이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일찍 만나길 꺼려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상 고의로 조 1위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 이런 이야기는 한국이 요르단과 2대2로 비긴 뒤 여러 외국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를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팀은 단 하나도 없다. 한 경기 한 경기 지켜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내일 말레이시아전이라며 우리가 승리할 자격이 있고 조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팀이란 걸 보여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장 위에서 보여준 모습은 형편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던 말레이시아에 3골을 내주며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일부러 한일전을 피하려 한다는 외국 기자들의 의심에 절대 반박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경기력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무난히 승리했다면 16강 상대는 D조 2위가 결정된 일본과 만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비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16강에서 만날 상대는 F조 1위입니다. 어느 팀이 그 자리를 차지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F조는 사우디와 태국이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2승 승점 6으로 1위, 태국이 1승 1무 승점 4로 2위입니다. 사우디와 태국은 26일 맞대결을 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한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를 차지하는 반면 태국은 반드시 이겨야 조 1위가 됩니다. 현재로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상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통산 18차례 맞대결을 벌였고 5승 7무 6패로 한국이 열세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에게 마지막으로 당한 패배는 2005년 8월 독일 월드컵 최종 예선전이었습니다. 이후 5차례 맞대결에선 한국이 2승 3무로 우세합니다. 가장 최근에 맞붙은 경기는 작년 9월 유럽 원정 평가전이었다. 당시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사우디를 1-0으로 눌렀다.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에 부임하고 나서 거둔 첫 승리였다. 태국을 상대로는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역대 어대표팀 상대 전적에서 30승 7무 9패로 한국이 크게 앞서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